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요 참모들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주말 내에 새 비서실장이 임명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상규 의원님, 그렇다면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우선 뭐 여러 언론에 거명되는 일 후보는 원희룡 전 의원, 이번에 이제 개항을 해서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래 맞붙어서 명령대전이란 말도 나왔지만 의미 있게 싸우다 졌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름은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 출신이지만 화합형이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또 국정 철학도 잘 알고 있고, 특히 야당과의 그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물러나면 뭐 비서실장에 기용될 거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만약 물러나게 되면 좀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집중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었고, 또 실제로 한번 그 업무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가 이제 다시 업무를 재개했지만, 이런 참패에 책임을 지는 인선인데 측근인 이상민 장관을 장관이죠. 네네. 또 기용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원희룡 전 의원이 좀 가장 유력하게 여러 언론이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고심이 계속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좀 의외의 인물도 발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사는 감동과 반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뭐 기자들이 다 예상한 사람을 또 임명하게 되면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심지어 지적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중량감 있는 분이 이게 비서실장은요 정무적인 자리고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주는 전국의 메시지는 대단히 심대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고민하셔서 또 새로운 인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어 봅니다. 네, 그리고 총리 임명은요,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2대 국무총리, 그렇게 되면은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 여러 인물들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거든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쨌든 이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 국정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분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일차적으로 듭니다. 물론 예. 뭐 합리적이고 뭐 이번 정부의 뭐 통일부 장관을 하고 국민통일위원장으로 했던 김한길 위원장도 계시고 김병준 전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현 정부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봤을 때 통합과 협치, 그리고 실질적 권한을 갖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풀에서 좀 보시지 말고 완전히 넓게 열어놓고 진영과 뭐 이념 이런 거에 관계없이 폭넓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뭐 일방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총리 후보인지에 대한 것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외에 좀 더 열어놓고 검토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권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인력 풀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누가 봐도 예상 가능한 분들 내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이제 그 정도로 수습하는 정도의 인적 쇄신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홍 시장은 총리를 하려고 대구에 내려온 거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또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인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나마 이제 이 총리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정을 일단 이 총괄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근데 마치 이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총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회창 총리가 이제 대권을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통령과의 어떤 마찰, 즉 국정 전체를 통할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대권 행보를 위한 걸로 돼버리면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과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 야심이 있는 분보다는
정말 국정에 어떤 이걸 집중할 수 있는 인물들, 또 야당도 어떤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은 아마 본인이 거의 뭐 대통령 된 것처럼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벌써 뭐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국정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선택은 대통령이 하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요. 네. 이준석 지금 대표가 뭐 홍준표 시장이 거론을 했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안 되니까 거론한 것 같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국정이 정말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나눠서 가면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단계는 수습하는 단계입니다. 수습하고 어쨌건 정부가 제대로 움직여낼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만들어야지, 자칫하면 이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키워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실 공직사회가 굉장히 동요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 야당이 지금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잡고 추스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보고서 그걸 이 각세우기나 어떤 차별화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대통령의 선택이 이 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시장은 일단 제외해야 된다. 그리고 대권 어떤 자기 욕심 가지고 뭐 제외하고 대신 정말 이 국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저는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쇄신 메시지를 내놓은 윤 대통령, 또 개각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개각 폭이 어떨까요? 뭐 일각에서는 총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현재의 어떤 질서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힌트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지난 연말에 개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개각에서 빠졌던 부처가 가장 개각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부처들이 상당수가 굉장히 개각하기 좋은 부처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행정안전부인 게, 네.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질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기회에 행안부 장관은 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 이거 처리하는 거 정부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단체를 포함해서 이 논의를 제대로 다시 진행하려면 이 부처도 장관을 교체하는 그 필요성이 또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양대 노총 찍어 누르기 외에 노동정책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또 실패에 돌아가거나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사실 양대 노총 찍어 누르기도 국민들이 저렇게만 찍어 누를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지난 연말 개각 때 제외됐었던 고용노동부도 필히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